안녕하세요. 오늘의 사건 일지 그날의 비밀번호 에피소드 5화는 분식회계입니다. 미소님, 분식회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분식집은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촬영 끝나고 떡볶이 콜 할까요? 좋죠. 요즘 로제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로제 떡볶이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오늘의 주제 분식회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분식회계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으로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소님, 이중장부는 아시죠? 장부를 2개 쓰는 거 맞죠? 맞습니다. 분식회계를 이중장부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쉬우실 텐데요. 이중장부가 금전의 출납, 거래 따위의 실상을 감추기 위하여 실태를 기입하는 장부 이외에 거짓으로 기입하는 장부잖아요. 분식회계 역시 이와 비슷하게 가공의 매출을 기록한다든지 비용을 적게 표기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기업 경영자가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관계회사를 통한 매출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거나 위장 계열사로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죠.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길래 그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분식회계는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시키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회사들이 검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조작된 회계를 보고 주주, 하도급 업체, 채권자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영광의 시대입니다. 키넘버는 500이네요. 숫자 500 뭘까요? 힌트 없을까요? 회사의 첫 시작? 그럼 혹시 자본금? 정답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그룹의 자본금인데요. 바로 단돈 500만 원으로 직원 5명이 시작한 한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분식회계인데 이 자그마한 회사가 얼마나 성장을 했으면 분식회계까지? 바로 대우그룹입니다. 당연히 알죠. 너무 유명한 기업이죠. 먼저 대우 실업 주식회사의 첫 시작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우 실업 주식회사는 창업 전에 싱가포르에서 트리코라는 원단 주문을 받아 놓았는데 자체 생산 설비를 보유함으로써 2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고, 곧이어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주문을 받게 되어 동남아시아에서 제1의 와이셔츠 수출업자가 되었어요. 그 후에도 섬유시장의 변화에 맞물려 창업연도인 1967년부터 1970년까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발맞추어 경공업 위주의 공산품 수출로 성장하였습니다. 대우그룹이 처음에는 와이셔츠 수출 회사였네요. 저는 그냥 가전제품 전자그룹인 줄 알았어요. 1970년대 초반에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추어 경공업 국제규모와 업종 다양화로 금융업에까지 진출하고 1970년대 후반까지는 기업 확장기로 중화학 부문, 중장비, 철도, 엔진, 조선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1980년도부터 1990년대에는 해외 자원개발 참여를 하게 되고 해외 건설 및 조선 수주, 그리고 대한전선의 가전 분야를 인수하여 전자 분야는 물론 자동차 업계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거진 20년 만에 와이셔츠 회사에서 가전, 자동차 회사로 바뀐 거네요. 난 20년 동안 뭐 했지? 아무튼 대우그룹은 현대그룹, 삼성그룹, 그리고 현재 LG그룹인 럭키그룹에 이어서 4번째로 재벌그룹에 들어섰고 1990년대 후반에는 재계 2위 그룹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키넘버는 바로 41조 900억. 바로 빚 아닐까요? 정답은 분식회계 규모였습니다. 탄탄대로를 걷던 대우그룹의 부채 비율이 IMF 위기를 맞고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보유한 자산보다 빚이 무려 4배나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당시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김 전 회장은
부채를 상환하기보다 오히려 수출을 확대하는 공격적인 투자를 주장했고, 사업을 확장할수록 그룹의 규모는 커져갔지만 부채도 함께 끊임없이 늘어만 갔죠. 그렇게 늘어난 부채와 수상한 경영에 검찰의 조사는 시작이 되었고요. 김 전 회장의 대담하고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밝혀지며 검찰은 41조 900억 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김 전 회장을 구속 입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분식회계를 통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여나간 대우그룹은 분식회계 교과서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정말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은 이 자금 중 얼마나 김 전 회장의 비자금으로 활용이 됐는지였어요. 41조 원에 이르는 분식회계 규모 파악과 혐의 입증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10년, 추징금 21조 4,484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징역 8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 9,253억 원을 선고받았고요. 2006년에 복역한 후에 2008년 1월에 특별 사면이 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몰락인데요. 몰락의 첫 번째 키넘버, 바로 18입니다. 이번 키넘버의 정답은 대우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하게 됐는지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그룹은 이미 쌓여있는 빚을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오고 그룹 내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금융팀 파견 직원 5명을 통해 주 대우 런던 법인 BFC를 설립하였는데요. 런던 법인의 설립 목적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입출금을 통해 대우그룹의 막대한 빚을 세탁하고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빼돌린 자금만 무려 2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이야기하면 김 전 회장이 1998년 2월 당시 주 대우 경영진에게 주 대우 부채 비율을 400% 이하, 배당률을 2%로 맞추라고 정해줬고요. 마이너스 전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줄이고 순이익은 늘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1998년에는 자산 25조 9천억 원, 부채 36조 2천억 원, 자본 마이너스 10조 3천억 원을 자산 26조 7천억 원, 부채 22조 8천억 원, 자본 3조 8천억 원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만신창이가 된 회사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민 뒤에 국내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신용대출을 받거나 회사채 보증 채무를 주 대우 런던 법인에 떠넘기거나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해서 갚지 않았죠. 실제 금액으로 들으니까 체감이 확 되네요. 김 전 회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사업 확장을 시작한 것은 1980년부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까지 18년간 BFC를 통해 해외 차입 금액과 가공의 수입 서류를 만들어 수입 대금으로 BFC에 송금한 금액이 점차 커져나가면서 그룹 재무제표에 대한 신인도 하락이 예상되자 이를 감추고자 1980년 즈음부터 김 회장의 지시를 통해 분식회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외환위기가 오자 삼성, 현대 등 다른 기업들은 부채를 줄이고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시작한 반면 대우는 오히려 빚을 늘리는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요. 대우의 차입금은 1997년 말 29조 원에서 1998년 말 44조 원으로 15조 원이 늘어났고, IMF 외환위기 직후 금리 상승 상황에서의 차입금 증가는 그룹 운영에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1998년에 대우가 내는 이자 비용은 연 6조 원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불어났고 분식회계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1999년 대우그룹은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키넘버는 1999-0826입니다. 1999년에 해체되었다고 하니까
8월 26일에 뭔 일이 생기나 본데요? 네, 맞습니다. 1999년 4월 15일 대우그룹은 부랴부랴 구조조정을 시작했지만 이미 타이밍은 놓치고 말았죠. 1999년 8월 26일 대우그룹의 41개의 모든 계열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갔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던 김 전 회장의 경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대우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기업은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 뿐인데요. 결국 계열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여기저기 팔려나가면서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무리한 사업 경영의 끝이 참 허무하네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는 계열사들의 부채 비율과 배당률, 단기 차입금 규모까지 조작하면서 버텨왔지만 결국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고, 안 그래도 IMF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 경제를 또 한 번 뒤흔들게 되었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타격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비밀번호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 비밀번호는 뭘까? 자본금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났다 라는 힌트를 조금 드리고 싶네요. 자본금 500 419? 맞을까? 아, 역시 한 번에. 우와! 너무 귀엽다. 이거 완전 7, 80년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차인데요? 한때는 국내 최초의 경차이자 국민차로 각광받았던 티코라는 차량입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이름도 너무 귀여운데요? 얘도 대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잘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죠. 네, 오늘은 대우그룹의 흥망성쇠를 알아보았는데요. 회사 경영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지금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시대 흐름에 맞게 본인의 사업을 더 제대로 확장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인이 갖춰야 할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미소님, 오늘 그날의 비밀번호 어떠셨나요? 저도 대우그룹이 망한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분식회계를 저지르면서 사업을 확장시킨 거는 저도 몰랐어요. 참 씁쓸하고 안타깝네요. 저희는 그러면 오늘 로제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하고요. 네, 오늘의 사건 일지 그날의 비밀번호 에피소드 5화는 분식회계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사건 일지 그날의 비밀번호도 더욱 알차고 재밌고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케비TV